자, 여기 좀 한번 좀 하나씩 좀 잘 쳐다보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보실게요. 이쪽에 미국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야간 선물 지수. 어제 장 열렸죠? 어제 그제는 노는 날이었어요, 미국이. 대통령의 날. 그래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을 열었는데 좋지는 못했네요. 대통령의 날,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3일 연휴를 쉬고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 3대 주요 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첫 번째 원인은 월마트, 그러니까 필수 소비자 업종의 부진, 채권 수익률 상승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254포인트, 1% 떨어진 24,964 거래 마쳤고요.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으로 한 10% 넘게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마트는 88년 이후에 최대의 일간 하락률을 기록했어요. 그때가 1월 이후로 기억하는데, 그죠? 자, S&P 500 지수도 0.58% 하락을 해서 장을 끝냈고요. 그러니까 월마트 등이 포함된 필수 소비재 업종이 마이너스 2.3%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전일 대비 5포인트 0.1% 정도 0.7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어쨌든 좋지가 않았습니다. 국제 수익률 상승이 증시를 압박했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어저께 2.907 올랐습니다. 앞서 3대 주요 지수는 9일로 끝난 주간에 이제 국제 수익률 상승에 대한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공포, 그리고 연방 준비위원회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에 5% 이상 급락하면서 2년 내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 다시 20 돌파했습니다. 전일 대비 6.4% 오르면서 20.7을 기록했고, 빅스가 뭔지 아세요? 빅스? 예,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주가가 항상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변동폭이 켜지면은 진폭이죠, 그죠? 예, 아래와 위에가 폭이 너무 커지면은 위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예, 오케이?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좀 참고하시고 그게 좀 따라줘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좋은 거 없어 이러고 다녔다가는 뭐 하여튼 주식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야간 선물 보겠습니다. 0.03% 상승했어요. 시카고 상호거래소 CME 글로벌 연계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야간 선물입니다. 전일 대비 0.03%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 한 사람이 2416입니다. 2416, 2416포인트. 지금 현재 2410포인트 이렇게 동시효과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2분 전. 지금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내린 0.18, 코스닥은 1.5%, 5포인트는 오른 0.18%,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땡큐. 예. 혹시 전에 무료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혹시 안내 하신 적 있나요? 안내? 전에 무료 방송에서 제가 안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안랩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네. 하여튼 우리는 죄송합니다. 안랩 오늘 파는 날입니다. 네. 안랩 우리는 오늘 매도하는 날이니까 따라오진 마십시오. 아시겠죠? 따라오지는 마십시오. 폭발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동아약품도 폭발 직전이고요. 장 50초 전 제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그걸 읽지 않고 그냥 매매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이제 전문가님들이 있지만
하여튼 들어오면 종목 좋은 거 줄 테니까 돈 벌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박살이 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거,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판단할 줄 아는 좀 수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 주식은 그래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잘 들어봐요. 장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했어요. 장 시작했어요. 장 시작하면은 우리는 좀 이걸 열어요. 이걸 열어서. 자, 일단 안내본 어제도 정리했겠지만 일단은 정리 순으로 가야 됩니다. 3,000원. 3,000원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잘 들어봐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열어놨으니까 아직까지는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어떤 또 이런 상승 등락에 대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개수가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임금 상승은요. 임금 상승은 그동안 미국에서 고용 회복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고용 회복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거듭하던 물가 간의 잃어버린 고리를 메우면서 경기 회복의 공과를 입증하는 어떤 청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임금 상승이 급격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오케이? 고용이 늘면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을 저점으로 미국에서 경기와 고용은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정작 물가는 계속해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가운데 임금이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가 역시도 뒤늦게나마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그동안 이제 물가 침체, 특히 이제 물가락, 디플레이션이죠, 그죠? 그 부담이 시달리던 경제는 반가운 소식일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논리적 추론은 물가 상승이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했고, 이거는 이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나 할인율 상승에 따른 광범위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됐어요. 실제로 글로벌 대표 금리가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연 2.9%대까지 오르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었나요? 그러니까 호재가 악재로 반영되는 이런 역설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야는 큰 실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이 전문가들은 도리어 이 친구의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계획이 큰 실수라고 반박하게 돼요. 미국에서 이미 8년 만에 이른 사상 세 번째로 긴 경기 회복의 막바지 국면에서 굳이 막대한 재정을 동원한 트럼프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 시도가 이게 이제 물가 급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요. 그 호재로 즐기기 어려운 그야말로 뒤죽박죽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뒤죽박죽. 안내분 매도요, 매수가 아니라. 복동이님, 안내분 무료 방송하면서 이때 추천했던 거거든요. 이때 추천했던 거예요. 안내분. 네, 지금 무료 방송이지만 유료 회원님들을 좀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안내비 매도요. 매도요. 조금 더 움직이고 크게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일단 매도라고요. 좀 눌릴 때 다시 사더라도 우리는 일단 가지는 않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지금 뭔가 막 공짜로 막 얻어야 되고 막 사야 되고 막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큰일이네. 큰일이네. 동아약품도 어제 참 좋았는데, 그죠? 동아약품도, 어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내번 따라가지 마시고요. 안내번 따라오지 마시고요. 자, 지금 현재 이런 거를 좀 보야 돼요. 자, 코스피, 예, 지금 0.46% 내렸고요. 예, 코스닥, 지금 0.12, 그냥 보합이에요. 원달러 환율 5원 90전, 올랐고 원화가치 하락.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요거 지금 잠깐 아침에 보기 위해서 좀 하는 거니까, 내가 무료 방송을 지금 하더라도, 그죠? 하더라도, 유료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들은 좀 챙기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저 무료 방송에서 막 종목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알겠죠? 그냥 그건 주진 않아요. 자, APS 홀딩스, 네, APS 홀딩스, 오케이. APS 홀딩스, 땡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요. 무료 방송은 여러분들이 오늘만 왔다가 내가 또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리딩이 안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당장 사서 뭔가 수익 나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 APS 홀딩스. APS 홀딩스. 복동이님. 얼마나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대로 사봐요. 네. 알겠죠? 자, 지금 무료 방송인데요. 유료 회원님들도 좀 챙기면서 가야죠, 나는. 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 안내번 오늘 매도요. 매도. 오늘 매도요. 안내번 좀 치고 올라와서. 이게 이제 목표가가 83,000원 이렇게 이제 정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아서 좀 정리를 좀 해 나갈 거예요. 하여튼, 무방 들어서 뭐 종목 하나 좀 얻고 싶으면요. 이거 하세요, APS 홀딩스. 아시죠? 예. 그리고 잘 들어요. FED가 뭐예요, 복동이님? FED. FED가 뭐예요? FED. 그냥,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심하시면 안 되는데. 에이, 참나. 이럴 때마다 참 답답해요. FED가 뭐예요? 복동님, FED가. FED는 뭘 FED라고 그래요? FED. 오늘 종목 그 APS 홀딩스 챙겨보시고요. 유료 회원님. 그리고 그 이쪽, 그 콤, 아시죠? 콤? 네, 콤은 모으는 겁니다. 조금씩. 네, 콤은 조금씩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콤은 계속 모아가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FED는 미국의 중앙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FED, 미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일본의 중앙은행은 일본은행.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 예. FED는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FED는 미국의 중앙은행. 2015년 말 제로금리를 탈피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4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보유자산을 여러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1.5%. 보유자산은 4조 4천억 달러 수준인데 올해도 3번의 추가금리 인상. 그러니까 총 베이비 스텝이니까 0.25% 아니에요, 그죠?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시장이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합이 0.75%예요. 그리고 최대 4,200억 달러의 보유자산 축소가 예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연 3% 내외로 추정되는 적정금리나 많아야 3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적정 보유자산 규모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에요.
시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통화정책 정상화라면 뭐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나 국제 금융시장에 별 악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 경제 회복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통화 긴축은 오히려 경기 과열을 억제하고 경제의 건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나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면 통화 긴축의 성격이거든요. 통화 긴축은 뭐예요? 통화 긴축은 오늘 무방인데. 돈을 풀 때가 있고 돈을 빨아들일 때가 있죠. 돈을 시장에 막 풀었다가 문제 되면 돈을 좀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화 긴축. 금리 인상이나 자산 축소가 경제 회복을 반영한 수준을 넘어서서 자산 시장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을 겨냥하고 있는 경우라면 통화 긴축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결국 실물 경제 회복세를 꺾는 패턴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파는 진원지인 미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달러 유동성 경색과 대규모 자금 유출, 그러니까 광범위한 충격으로 이어지거든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국제 금융시장 혼란은 이렇게 미국의 중앙은행 통화정책 정상화에 부정적 성격이 부각된 결과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충격, 즉 인플레이션 우려 외에도 이미 9년여에 걸쳐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일관하고 있는 미국 증시를 필두로 세계 주가는 물론이고 부동산이나 또 거기에다가 이 쓰레기 비트코인에 이르기까지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 나아가서 유럽 중앙은행, 뭐 다른 지역의 중앙은행들도 연달아서 자산 거품이나 인플레이션 우려에 맞서서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상을 풍미한 뉴 노멀 테마는 경제나 고용, 임금과 물가, 그리고 또 금융시장 여기에 걸쳐서 기존 인과관계가 크게 뒤틀렸고 아직 그 고유한 실체는 불분명하다는 뜻일 지입니다. 그래서 정상화는 더 이상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에요. 그 전례나 사전의 기준 없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가는 불확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통화부양책,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 역시도 이렇게 험난한 경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은, 금융시장은 뒤죽박죽의 뉴노멀 세상에서는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되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다양한 재료의 역설이 난무할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경로나 효력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요. 오케이? 그래서 경기회복이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또 대규모 유동성 공급 그리고 부채 증가에 기반한 자산 거품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케이?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 통화정책 정상화가 미국 중앙은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여세가 국제적으로 확산될지에 더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자산 매수 규모를 월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줄였잖아요. 오는 10월부터 자산 매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이너스 기준금리도 연내 일부 인상할 가능성 점쳐지죠. 일본은행 역시도 출구 전략 논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6년 만에 6년 반이죠. 금리 인상 단행한 데 이어서 올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중앙은행 위주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달러화 강세나 미국으로의 자금 환류, 거기에 따른 우려가 컸죠. 이른바 통화정책 차별화,
이게 쟁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미국 중앙은행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공조 혹은 통화정책 수렴 이게 부각되면서 달러화 강세나 신흥시장에 자금 이탈 우려가 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에서 시작된 통화정책 정상화가 모처럼 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에 힘입어서 선순환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거품 우려 혹은 또다시 미국 중앙은행을 손들어 주요국 간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 차이에 따른 차별화 논리에 떠밀려 악순환에 빠질지 그거는 그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세계 증시에 덮친 긴축 발작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속도를 잘 보면서 우리가 잘 챙겨야 될 텐데 근데 전혀 관계없이 뭐 좋은 거 없죠? LPS 홀딩 사면 돼요. 고마워요. 이따구로 매매해서는 여러분들 안 되겠죠, 그죠? 예. 참나 큰일이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참 걱정이에요, 그죠? 기준금리 결정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참 진퇴양난이다. 예상보다 빨라지지. 미국의 인상속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발맞춰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기, 국내 경기 상황이 지금 금리 인상이 나설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시장도 추후 방향의 인상이라는데 이견은 없지만 그 시기는 제각기 다른 전망 내놓고 있고 아이고 여러분 참 안개 속이다 그죠? 어? 안개 속에 안개 속. 참 진짜 어려운 숙제다 그죠? 어려운 숙제요. 땡큐. 어려운 숙제다. 이런 거는 이분들이 하지 않겠죠, 그죠? 대한해운 뭐 지금 재밌는 얘기가 지금 재밌는 얘기가 들어와서 대한해운 뭐든 재밌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대한해운 이 42,000원짜리인데요. 이것도 우리 방에서 하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2만 주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2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2만 주죠. 거래량이 없잖아요. 2만 주 막 이랬잖아요. 여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별로 없죠. 거래량 별로 없죠, 그죠? 따라오지 마세요. 알겠죠?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무방 선물 APS 홀딩스 이거 하나 드릴게요. 그냥 아무거나 따라오지 마세요. 아시죠? 자, 대한해운 뉴스가 하나 뜨더라고. 세계 최대 철광석 채광기업인 브라질 발레사와 25년간의 장기 운송 계약을 맺었다. 어제 공시통해서 뭐 6,500억 규모의 철광석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케이. 이거는 대한해운이 2013년 말인가요? SN그룹 편입 이후에 해외 화주와 맺은 첫 대형 장기 운송 계약이다.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 그냥 뉴스가 떴다 그 말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자, 어차피 무방이니까 그죠? 아까 그 안내를 열었더니 이거 사면 되냐고 물어보길래 이거는 우리가 파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지금 오늘 하고 싶으면 바로 APS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된다. 그 말씀.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냐? 그따구 얘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익량은 파시면 돼요. 아셨죠? 자, 볼게요.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나?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대한 마감에 대한 장부 이렇게 얘기 알아듣나? 2017년도에 총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언제 나오는 건지 마감 기한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마감 기한이 몇 개월?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며칠이에요? 며칠? 오케이. 습득공개님. 몇 개월? 그러니까 17년도에 대한 자료가 90일이에요. 90일. 마감기한이 90일이라고. 그러면 습득공개님 이제 뭔 말이냐면 9월달에는 뭔 일이 있을까요? 이러면 9월달에는 뭔 일이 있을까요? 호가좀 원창 보겠습니다. 9월달에는 4월달에는 뭔 일이 있을까? 4월달에는 상장 폐지되는 회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만한 종목은요, 미리미리 던지지 않으면 4월달에 다 상장 폐지당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4월달에 다 상장 폐지라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예, 지금 여러분들 APS 홀딩스 보고 계십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눈으로 봐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도 말이요. 눈으로 봐도, 얘도 여기서 만나서 이빠이 올라갔듯이 지금 다시 만난 거니까, 그치? 예? 예. 지가 안 가고 배겨? 라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주식이라는 건 그거요. 얀마. 너 안 가면 뒤졌마. 이런 종목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사서 이미 많이 올린 상태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가 얘네들이 많이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바닥권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막 몰려들 때, 그때도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늘 우리는 거꾸로 하죠. 그죠? 잘 들어봐요. 감사보고서 제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국내 증시에 상장한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기한이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관리 종목 주의보가 떨어지는 거예요. 관리 종목은 뭐예요? 상장된 법인이 갖춰야 할 최소 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될 애들을 줄 세우는 거예요. 그걸 관리 종목이라고 그래요. 네? 그 옛날에는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됐는데 요즘은 그냥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수년 동안 적자 경영을 지속한 상장사,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거나 자본 잠시 우려가 있는 상장사에 대한 그런 투자는 A시당초 해서는 안 되고 하여서는 안 되고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그런 종목들을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상장 폐지 당하면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ED라는 종목 아세요? ED 혹시 ED라는 종목 갖고 계신 분 계세요? ED? ED라는 종목 갖고 계신 분 계세요? ED. 네?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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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예, 다 이렇게. 이렇게. 뻘긋뻘긋한 거는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이런 종목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게 600원짜리. 600원짜리가 이거 이제 ED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그냥 사서 가만히 들고 있는 거죠.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손실이 57억 원 기록했어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최근 3년 가운데 2년을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지난 15년에도 자기 자본이 50% 초과하는 사업 손실률 기록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국거래소가 어떻게 해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본금 50% 이상 잠식, 두 번째가 4년 연속 영업손실, 그 다음에 최근 3개년 가운데 2회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 자기 자본이 50%를 초과한 상장사를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요.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사항을 확정하면 지정하기, 이렇게 확정하면 지정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이제 내부 결산을 통해서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확인하더라도 곧바로 지정하지는 않죠. 다만 내부 결산 결과가 감사 보고서에서 좋은 쪽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A시장 쪽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이달 들어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종목들 뭔지 아세요? 네? 네. 한국정밀기계 축하합니다. 한국정밀기계 축하합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업이익 이런 거 빨간빨간한 거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이와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놔야 되는데, 이제 얘처럼 이제 거리 정지된 거는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했던 종목 뭐죠? 이거. 스틸플라워. 많이 했었죠? 스틸플라워.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빨갛고 밑에. 예.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주식은 사기라니까. 이 회사 이렇게 보면요. 위에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게 얘네들이 지분이 몇 %예요? 최대 주주 3%예요. 근데 3%면 예를 들어서 97%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다 턴 겁니다. 근데 법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으로 이건 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동량으로 듣고서 주식을 샀다가는 이런 꼬라지 나는 거죠. 응? 이런 거는 애시당초 하지 말라고, 쌍용정보통신. 응? 이것도 많이 들고 있을 거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소위 이제 물려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S마크. 오케이?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은 뿔긋뿔긋 해야 좋아하는 거야. 이건 양봉이 아니야. 이것도 2%. 나머지는 다 개인들한테 또 넘겨놓고 얘네들은 도망가는 겁니다. 알겠죠? 도망가는 겁니다. 종목은 받을 게 아니라 016이라고 누르면 이게 016이거든요. 016이 016이 누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에스폴리텍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예? 여기 나오면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런 데 보고서 그냥 종목을 보는 거. 자, 아침 사버려. 오케이. 축하. 오, 좋아. 막 있다고 하는 거예요. EM넷 봤지?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 자 봤지? 우와! 뭐 이러는 거예요. 몰랐어? 저는 티오모 쓰는데 여기 016이라고 해서 0162를 여기 상단에다 쳐요. 왼쪽 상단에다. 그래서 상승 전체 상승을 눌러서 아침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순서대로 나와요. 제일 많이 오르고
개인 투자들이 제일 많이 돈 많이 들어가서 지금 꾸물럭거리는 종목들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물어봐요, 물어보기는. 안 그래요? 아셨어요? 0162. 예? 여기 종목 잔뜩이에요. 여기 제 맨 위에 있는 종목들만 그냥 하시면 돼요. 제 말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실 때도 어느 정도 내가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기본적인. 4월이 되면 상장 폐지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무료 방송 같은 데 다니면서 받는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상장사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믿을 만한 투자 정보는 증권사들이 발간하는 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증권사가 주식 거래로 수수료 수익을 어때? 중소기업을 시장에 소개하는 일종의 공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문제는 증권사가 모든 상장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요. 코스피에서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이런 거 비롯해서 코스닥에서는 신라젠, CJNM 이런 대형 종목 이런 데면 이게 1년에 100번이 넘는 보고서가 나오지만 시총 순위가 낮은 회사는 1년에 한 차례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천여 개 상장자 중에 거의 1,000여 개 정도는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금융정보 제공업체라는 게 있어요. FN 가이드라고 아시죠? FN 가이드. 그러니까 FN 가이드는 뭐냐면 이게 이제 FN 가이드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FN 가이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증권사에 보고서가 일일이 들어와서 취합해서 여기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죠? 근데 FN 가이드에도 돈을 낼 거야. 아마 몇십만 원 돈을 내야 그 보고서들을 볼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큰 대형주 외에는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정보 제공 역할 자체를 증권사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코스닥 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자칫 묻지마 투자가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기업이 소개될 수 있도록 정부는 향후 코스닥 기업 분석 보고서라든가 이런 비용 지원책 검토하고는 있다는데 일부 증권사에서 코스닥 담당인 스몰캡 연구원 인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 인원은 기존에 4명에서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8명이 2,000개 종목을 다 일일이 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냥 깜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깜깜한 상태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거.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알겠죠? 자, DSR 제강. DSR 제강. DSR 제강 이제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어제 좀 모았으면은, 괜찮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양봉 하나 뻗어내놓고, 그죠? 양봉 하나 뻗고, 그러고 올라가는 거니, 그죠? DSR 제강.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 APS 홀딩스, 얼마까지 갔었죠? 그죠? 4.6%까지 갔었네요. 4.6%까지 갔었네요.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아시죠? 무료 방송에서,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비밀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 무료 방송이라 잠시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하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이 바닥에 와서요, 이분들이 스스로 혼자 결정하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종목도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종목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거든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 종목들. 오케이? 이 종목들이 오늘 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오늘 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종목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오케이?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씩 그러니까 모아놔서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면 빼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를 영입시키고, 이렇게 해놓고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스스로 본인이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잡아드린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죠? 주식은 혼자 하는 거니까. 자, 시크릿인데요.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비밀의 은밀한, 숨겨진, 남이 모르는. 주식은 남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다 아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시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그죠? 3714285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37142856. 예? 이거를 퍼센트로 보는 거예요, 퍼센트. 전에는 종가지수 37142856을 세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37142856, 3%, 7%, 그 다음에 28%, 56%. 그러니까 3이라는 이 자체의 기준을 두고, 기준을 두고, 7%의 배수가 14죠, 그죠? 7이 14. 14% 더하면 28%죠, 그죠? 그러면 28% 더하기 28%는 56%인 거예요, 그죠? 이해가셨어요? 네? 여기까지. 짧은 기간 안에 내가 일단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7%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28%.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와우! 매수해서, 와우! 따블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목표가를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거죠. 정해놓고 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그죠? 주가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쪽에서는 이제 음봉이 많은 거죠. 그죠? 이쪽에서는 음봉이 많은 거잖아요. 음봉이. 이쪽에서 음봉이 많은 거잖아요. 양봉보다 음봉이 많은 거 맞죠? 그죠? 그죠?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양봉이 많은 거죠. 그죠? 반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즉 무슨 얘기냐면, 누가 사는 애보다 파는 애가 많은 거고, 요거는 파는 애보다 사는 애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닥이라고 그러죠. 바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냐면 BPS를 잡고 BPS 기준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주가가 이게 이제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면 이거를 우리가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없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가격 조정이고, 이 뭐라고 그래?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 그죠? 근데 기간 조정
간에 기간 조정 중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 특이한 현상. 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바닥권에서 양양양양, 그리고 양양음양, 그리고 양음양양 풍력 캔들의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양양양양 이게 하나로 보고 양양음양도 하나의 캔들로 보고 그 다음에 양음양양도 하나의 캔들로 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개를 하나로 묶어서 오케이? 하나로 묶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캔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가 예를 들어서 캔들이 양봉이 하나 더 있다라고 그러면 양봉이 하나 더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 잘 봐봐요. 양양, 음양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하나를 가져와서 양음, 양양 이렇게 두 개의 캔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요게 양봉이 하나 더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양봉이 하나 더 발생하게 되면 땡큐, 알라뷰, 슝슝슝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양봉이 하나 더 발생하면 첫 번째는 양양, 음양에서 하나로 받고 또 여기서 물고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크게 본 캔들의 어느 부분 2분의 1 하단 부분을 이렇게 스치고 가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자,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다. 주가가 쭉쭉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가가 쭉 빠졌죠. 그죠? 음봉, 음봉, 음봉. 그러면서 이게 양, 양, 양 나오는데 이게 풍력 캔들 이렇게 잡아줘요. 양봉 4개 이렇게 잡아줘요. 맞죠? 그죠? 맞죠? 이거 양봉 맞죠? 이해 가시겠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음봉은요, 음봉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음봉은. 음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음봉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음봉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시가로부터, 그죠? 시가로부터 뭐가? 종가가. 이해가시죠? 시작해서 그냥 쭉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얘도 시작해서 쭉 떨어졌는데 어제 뭐보다? 종가보다? 어제 종가보다 오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봉은 음봉이지만 얘가 플러스인 거예요. 얘가 플러스인 거예요. 알겠죠? 캔들이 양봉인데 마이너스고 음봉인데 플러스인 경우 잘 보여야 돼요. 그걸 잘못 보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도 풍력 캔들이야. 얘도 풍력 캔들이야. 그러면 얘는 뭘까? 얘는 이제 감이 와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시가의 종가, 시가의 종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얘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보다? 어제 종가보다. 그죠? 어제 뭐보다? 종가보다 높게 끝난 거예요. 그죠? 어제 종가보다 높게 끝난 거예요. 갭상에서 밑으로 떨어졌지만 어제 종가보다 높아. 그러니까 이전 종가보다 오늘이 종가가 높게 플러스로 나타나면 이것도 하나의 캔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요. 못 알아듣는 분은 저 다른 방에 가서 종목이나 받아요. 하여튼 APS 홀딩스는 줬어요. AP 홀딩스는 여러분들한테 줬으니까 AP 홀딩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선물 준 거니까 APS 홀딩스 수익 많이 나십시오. 알겠죠? 예. 오늘 뭐 한 1,000만원, 2,000만원 사셔서 이거 수익 나서 가입하면 되겠다. 그지? 예? 오케이? 이거 아직 멀었어. 오케이? 예. 예, 중복 썼으니까 APS 홀딩스 수익 나면은 가입하는 거요. 그래. 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어. 어디까지 가는지. 거리랑 50만 주 될 때까지 봐요. 자, 얘도 하나예요. 그죠? 얘도 플러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볼까? 얘는 어제 종가였단 말이야. 얘는 플러스예요. 그죠? 플러스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음양 읽히지만 실제적으로 읽어주는 거는 양양,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양양,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양양이지만 아니에요. 양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 이게 양이잖아. 이게 플러스잖아. 주식은요, 주식이 간단한 건요, 결과예요, 결과. 모든 게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응? 결과, 즉, 종가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가가. 알겠죠? 눈으로 볼 때 이게 눈속임이거든요, 이게. 양양 같지만 양양 이름. 얘도, 양양 같지만 양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양양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양양. 음을 양으로 읽고 양을 음으로 읽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트를 볼 때 음봉인데 양봉인데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양봉으로 읽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내가. 그거를 풍요 캔들이라고 해요. 이게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이걸 양으로 읽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거 좀 이따 내가 종목을 대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요? 음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양양이에요. 양양이에요. 놀랍죠? 네? 얘는요? 음양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음이지만 아니에요. 음양이에요. 여기는 양봉이 색인 거예요. 이게 정석적이지만, 그죠?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우기술 종목 볼까요? 다우기술 종목 보면 잘 보시자고요. 잘 보세요. 이게 풍류 캔들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지. 하나, 둘, 셋, 넷, 5개. 일주일이 며칠이요? 5이요. 여기 보면, 양양, 그리고 또 양양, 이렇게 된 거예요. 4개를 한 개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훅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양봉이 나오면서 훅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풍류 캔들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잘 봐봐.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이거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어제 종가하고 비교해봐. 어제 종가하고 비교하면 얘는 마이너스요. 얘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가 아니요. 음이요. 여기서는 양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읽어주는 거예요. 야, 시작됐어 라고 딱 얘가 체크를 해줍니다. 이게 소위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문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3714, 2856 비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데일리 온에 어디 가서 이데일리 온에 성소장 방에 딱 들어가서 보면 뭐라고 쓰냐면 3714, 2856, 108의 비밀 이걸 더하면 108이거든. 온이라는 것은 기회와 준비가 만났을 때 기회는 오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얘네들의 방식을 우리가 읽어주면 주식하기 편하거든. 막말로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못합니다. 이것을 밑에 거리랑 보면 이게 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전 종가라니까. 이전 종가. 여기서 보면 이전 종가로 돼 있다고. 이전 종가.
이전 종가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전 값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전 값으로 보면 안 돼. 이전 종가로 봐야 돼.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이전 종가로 봐야 돼. 이전 값은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많아 양봉. 어제보다 오늘이 거래량이 작아 음봉. 이렇게 하면 뭘 알고 싶다는 거야? 아니죠? 이전 종가는 어제 종가보다 오늘 플러스면은 뻘겋게 거래량이. 응? 어제 종가보다 오늘이 떨어졌으면 음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이걸 이전 종가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오케이, 좋아 이러는 거죠. 정상적으로 양봉이 4개, 5개인데 특이하게 시작 자체가 이전 종가보다 마이너스인데 양봉으로 시작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이 열렸다 이러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 문.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빵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만히 갔잖아. 이렇게 가만히 가다가 다시 올라가죠. 얘가 이게 다시 튕겨 올라가죠. 그죠? 튕겨 올라가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개를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4개. 양양양 음이죠. 양양양 음이죠. 음인데 이거를 하나의 캔들로 보는 거예요. 음이요. 여기 음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어제 종가보다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시작해서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은 거예요. 여기가 3714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14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는 거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응? 이거. 오케이? 응?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지금 다우 기술 이걸 보면서, 자, 시크릿 3%, 7%, 14%, 28%.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위치를 표시가 되면은 막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1억 사가지고 훅 날아갈 거를 안다면 주식은 참 재밌는 거죠. 다시 그 개새끼들이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새끼는 기관과 국가기관을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은 개인들 피 빨아먹는 시장. 비트코인에도 그랬잖아. 기관 투자가 들어가서 20대, 30대 후보들 돈 뺏어먹은 거 아니야? 야, 금감원장 최은식이가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했거든? 그게 2달이 지나서 거래를 지원한대. 안전한 거래. 정부 방향에 맞춰서. 시중은행에 거래소 거래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독려를 했다네. 왜 그럴까?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다라면. 그러면 여기서 37142856의 비밀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얘기했던 다우 기술에 대해서 문 열고 문 닫고 얘기했는데요. 그죠? 오케이. 예,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물을 뺀 거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차트에 물을 뺍니다. 똑같은 차트에 물을 뺍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차트에 물을 뺍니다. 아셨죠? 됐죠?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쳐다봅니다. 똑같은 차트인데 캔들에 물을 뺐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서 G7, K7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772평, 전에 TV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 그럼 언제 사느냐? 얘가 만나고 난 그 다음날부터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후 올라가면 오케이 매도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야마 이렇게 만나고 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만나고 뒤로 돌아가 보니까 문이 열린 캔들이 2개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이빠이 사대는 거예요. 피어나게만 200, 400, 200, 400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거예요.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응?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시장가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미친 듯이 휙 사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어디서 매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3714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확인하고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자, 시작했던 그 자리, 음봉이 시작했던 자리를 여기다 갖다 대면 딱 3%가 나와요. 확인하고 여기서 계속 샀겠죠? 계속 샀겠죠, 그죠? 그래 놓고서 빵! 여기까지 몇 퍼센트 가요? 14% 가는 거예요. 문을 닫았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다시 이 그림을 좀 갖다 놓으면 이해 가실라나요? 3, 7, 1, 4. 예? 이게 바로 시크릿 3, 7, 1, 4, 2, 8, 5, 6의 비밀.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매수. 그러니까 매수는 내가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완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우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트가? 지금 현재 다우기술 차트가 어떻게 생긴지 알았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더 놀라운 건 이 지점으로부터 여기서 사서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56%라는 거예요. 3714, 2856 정확하게 56%. 응? 그럼 끝이요. 그럼 끝이라고. 알겠죠? 알겠죠? 자, 시크릿. 다음 시크릿 갑니다. 이번에는요, 새로운 시크릿이 있어요. 풍류, 새로운, 잘 볼게요. 자, 풍류, 레드로버라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볼까요?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생긴 거요. 위에서 내려온 거요. 캔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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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이거는요, 플러스예요. 맞죠? 이거 플러스예요. 양, 이거예요. 잘 봐요. 눈 뜨고. 알겠어요? 양이요. 음이 아니라. 그거는 누가 증명을 해주냐면 밑에 이전 종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앞뒤로 음봉 3개씩 있고, 그죠? 얘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얘는 뭐요? 음봉이요, 음봉. 알겠어? 3, 5, 3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음봉이요. 얘는 양봉이고. 정신 차려야 돼요. 알겠어요? 어? 이것도 못 보면서 주식한다고요. 한눈에 딱 봐서 이게 양인지, 이게 음인지, 이게 양인지를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문가는 나는 지금까지 한 새끼도 못 봤어. 한 새끼도 못 봤다고. 그냥 양봉이고 음봉이란다. 결과요, 종가잖아. 종가가 플러스면 이건 양인 거지. 안 그래요? 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점선 있잖아요, 점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얘는 여기지. 얘는 끝나는 부분이고 이 점선이 7%예요. 점선이 7%예요. 그럼 노란색은 뭘까? 노란색은 14%예요. 정확하게 꼴이 딱 찍찍이지. 그지? 그 다음에 위에 색깔이 하나 더 있어. 빨간색. 그건 뭐요? 28%예요. 3,
7, 1, 4, 2, 8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이 이게 40선이에요. 40선. 뭐가? 삼각. 이게 삼각이요. 종가삼각. 이렇게 오잖아. 그죠? 이렇게 오면 되게 기가 막힌 매수는 이 자리야. 그죠? 이 자리. 40선에다 이렇게 대고 가격대를 보면 나오지. 요게 확 매수해버리는 거. 그런데 이 바닥대의 가격, 이 바닥대, 이 40선과 이 시가 하단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그죠? 이런 데가 꼬리 잡기 매수하는 거예요. 후! 들어가고, 14 한번 때려, 28 한번 때려. 이때 사면 되겠지. 나올 때. 이때 매도. 음봉일 때 사는 거고, 양봉일 때 파는 거고, 음봉일 때 샀다가 또 팔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려? 저항대가 가서 이게 이제 지지가 돼서 다시 저항 가잖아요. 그죠? 어? 지지 저항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딱딱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그게 바로 이거요. 와우. 그 새끼들이 하는 짓을 하나씩 찾아다가 똑같이 하면 되는 거요. 주식은 개인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 그럼 지금 볼까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가요, 쭉 어디까지 갔냐면 레드로버 가요. 정확하게 이거 갔는데 이거 56%야. 오 마이 갓. 그리고 출렁출렁 거리다 쭉 내렸죠. 어디? 정확하게 7% 자리에 지지하고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차트요. 레드로버. 오케이? 시크릿 통료 3, 7, 1, 4, 2, 8, 5, 6. 다음 종목 대상 41선. 요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선물 드렸던 종목 7.8%까지 갔었네요. 그죠? APS 홀딩스였습니다. 예. DSR 제강 같은 건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자, 시장 종합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짝 또 들여다 보겠습니다. 시장 종합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장 종합. 그 다음에 0780 지금 들어가 볼까요? 0780 들어가서, 이런 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잖아, 그지? 스마트폰으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 참 걱정스럽다, 그지? 주식, 사기다. 주식 다시 할게요. 주식은요, 사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